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피처엠 포홀입니다. 피처엠 오늘 0.7%, 포홀은 0.17% 올랐습니다. 오늘 이차전지는 시장이 이제 크게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죠. LG엔솔도 0.2%, 0.6%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반도체 쪽도 뭐 괜찮은 종목들이 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미는 섹터와 이제 받치는 섹터가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이 됐던 그런 날이었고요. 하락의 주 원인은 뭐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크게 밀린 섹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뭐 조방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보시면 하락폭이 큰 이제 대형주들 다 위쪽에 뭐 하나에어로, 현대중공업, LIG 넥스원, 뭐 두산은 이제 지주사고, 바이오 종목도 이제 일부 밀렸지만 팩토는 이제 비만 관련해가지고 좀 노이즈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뭐 MNC 솔루션, 효성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다 이런 종목들이 위에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반기에 진짜 시장 내에서 날아다녔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7월, 8월 넘어오고 나서부터 반도체, 3전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그룹, 그 다음에 2차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추세를 위로 들어올린 섹터와 이제 아래쪽으로 꺾어 내려가는 그런 섹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거든요. 오늘 큰 하락을 만든 애들 대부분 다 이미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여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수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시장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어제는 그냥 다 같이 밀려 내려오는, 뭐 왜 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 같이 내려오는 그런 구도였고, 보통 이제 하락이 이틀 이어지고 3일 이어지고 할 때 그때 누가 먼저 방향을 돌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피처엠 이슈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검색을 하셔도 맨날 이제 흑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전날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렸던 그 중국과 이제 하차법인을 통해서 LFP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피처엠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그거 제외하면은 결국 시장의 이 구도에 맞춰서 대부분의 종목들과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하이닉스가 좀 밀리고 반도체 종목들 뭐 밀린다라고 해도 결국 중형주, 중대형주 안에서 강한 반응을 보여주는 반도체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은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오늘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PNT 같은 종목들에도 장중에 뭐 7%, 8%대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결국 이런 방향을 체크해 나가면 지금처럼 뭐 지수가 흔들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딱히 그렇게 크게 우려감을 가질 만한 그런 필요는 없죠.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기술주 쪽으로 자금 이동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화장품주가 무너졌던 거. 결국 이거의 연쇄 작용입니다. 화장품주가 무너지기 전에 뭐가 내려갔습니까? 뭐 지주사, 증권, 보험 다 내려갔죠. 얘네들은 코스피를 3,000 위로 끌어올렸던 주역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내려가면서 시장이 같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죠. 누군가는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그게 이제 2차전지 반도체 위주로 형성이 됐던 거고, 나머지 버티고 있던 애들도 뭐 버텼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다 내려가는 추세에서 이제 일정들이 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가 또 중요한 일정들이 또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뭐 미국만 봐도 이제 소비주들의 실적 발표, 월마트, 타깃 뭐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잭슨홀, 이번 주 가장 중요하죠.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번에는 노동 관련 코멘트를 많이 이제 할 거다라고 하는데 주제가 이제 그 고용시장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고용 쇼크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방향이 제시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21일 날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목요일이죠. 내일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목요일날 만약에 이제 50억, 작년에 이제 50억이었기 때문에 그냥 50억 그대로 올해도 똑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지금 여기에 굉장히 또 반응을 예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또 기술주들을 먼저 이제 반등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도 지금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가지고 전쟁이 좀 마무리 되려고 하는 그 기류만으로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구도에서 큰 호재들이 많이 깔려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또 우리나라 시장만 좀 별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중심에 있는 뭐 세제 개편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도세 이슈 이런 것만 잘 풀려 나오면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이 전날이랑 주가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차트 설명을 많이 이제 안 드리고 있는데 수급도 어느 정도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애들이 딱히 지금 방향을 바꾼다라는 느낌은 없죠. 연기금 매수, 뭐 투심 매수 오늘도 그대로 들어와 줬고요. 다른 종목들을 봐도요. 피처엠도 연기금 매수 그대로 들어오고, 뭐 투심 매도 일부 나왔지만 수량이 굉장히 좀 미미한 숫자죠. 외국인 매도도 전날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지금 버텨줄 자리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단 추세에는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죠. 뭐 15만 원을 설령 찍는다라고 해도 이거는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그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일 같은 경우에는 31만 원을 아직까지도 넘어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30만 원을 쉽게 내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역시나 저점과 고점을 쭉 높여나가고 있다.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시점은 아니에요. 누군가 빠지면은 누군가 커버를 해주는 이 형태가 8월 내내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심리가 흔들리는 시기가 좀 많았죠. 8월은. 결국 뭐 단기적인 노이즈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챌린지의 어떤 그 모멘텀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제 막 들어온 겁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단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번 실적을 통해서 보여준 기업들 우리가 이제 좀 입김을 강하게 뿜는 그런 2차전 종목들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퍼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당장은 조선이 밀리고 방산 밀리고 원전 밀린 게 되게 뭐 안 좋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호재처럼 왜냐? 자금을 계속 시장에 넣어주니까. 물론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그냥 이렇게 빼가는 돈도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으니까 나가는 돈도 있겠죠. 하지만 일정 자금을 계속 시장 안에서 돌고 돌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애초에 경쟁 상대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섹터들이 지금 죄다 밀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퓨처엠에도 들어오고 포홀에도 들어오고 LG 엔솔에도 들어오고 양매수입니다. 보시면은 이 틀만 봐도요.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누가 만드는 건지 전날 하락은 뭐 똑같이 맞았다라고 해도 오늘 데이터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점을 뭐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추세 하단까지 또 내려왔더라고요. 코스닥을 보면. 이럴 때는 조급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 컨트롤만 좀 잘 하면 되는 거고 큰 그림을 보고 가야죠. 단기적으로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막 스트레스 당연히 올라가죠. 갈자리에서 못 간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쭉쭉쭉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갈자리에서 못 가고 하면은 이게 또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커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막 이렇게 오늘처럼 시장 어제 오늘 해가지고 연달아 무너진다? 흔들리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굳이 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차트도 여전히 그냥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음봉 나왔다라고 해도 앞 구간에 이런 자리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마음은 편하죠. 앞에서도 4개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나왔거든요. 지금 가격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패턴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차이죠. 중간에 지루한 구간이 끼면은 한 3주 쉬었다가 가격 올리고 앞에서는 일주일 쉬고 가격 올렸던 거고 그냥 그 정도의 차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 15만원 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포홀은 30만원 어쨌든 간에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1만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 그것만 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고점 트라이를 어떻게 해 가는지 그것만 좀 체크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 또 5,000원 만에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벤트를 뭐 저희가 매번 하는 거는 아니죠. 지금 또 시장 좋은 기회인 만큼 저희가 쿨한 가격, 혜택도 듬뿍 또 챙겨가지고 모처럼 이벤트 준비했고요. 역시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결국 상반기에 강했던 섹터에 내가 집중을 했느냐, 아니면 새롭게 변화에 맞춰가지고 내가 그 방향을 좀 쫓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데, 나한테는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다 하시면은 하반기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이제 막 초입이 될 수 있는 랠리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면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쪽에 이 텔레그램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벤트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편하게 문의 주시라고 저희가 아래쪽에 링크 또 하나 더 남겨드리니까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또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 혹은 시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가 결과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이 좀 하루 이틀 밀린다라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이러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은 아닙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